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과연 갤럭시 S26 울트라는 어떤 혁신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 실제 사용 경험을 완전히 바꿀 기술적 비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최신 M14 OLED 제로 세트와 혁신적인 COE 구조의 결합입니다. 이 기술은 역대급 밝게 놀라운 전력 효율 그리고 압도적인 내구성을 약속하며 특히 야외 시인성과 배터리 수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삼성이 과연 이 기술로 애플과의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프리미엄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스펙 나열을 넘어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삼성의 전략적 움직임까지 다각도로 조명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재료 세트는 발광층의 호스트 도펀트 전하 수송층 등 색상 밝기 효율 수명 같은 패널의 근본적인 특성을 좌우하는 유기 화합물들의 최적 조합을 의미합니다. 삼성의 M 시리즈는 동사의 플래그십 제품군에 사용되는 재료를 지칭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세대 기술임을 나타냅니다. 현재 갤럭시 S24 및 S25 시리즈에 적용된 M13 세대와 비교할 때 M14 재료 세트는 상당한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다수의 정보원에 따르면 M14는 M13 대비 밝기와 효율이 20에서 30% 개선되었고 수명 또한 10에서 20% 연장될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진보는 적색, 녹색, 청색, RGB의 삼원색 모두에 중수소, 듀테리움 호스트를 적용한 화학적 혁신 덕분입니다. 이는 녹색과 청색 발광층에만 중수소를 사용했던 M13 세대에서 크게 발전한 부분입니다. 수소의 안정동위 원소인 중수소는 더 강력한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유기재료의 내구성을 높이고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동작 수명 연장과 시간 경과에 따른 밝기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기술적 진보는 OLED 기술이 오랜 기간 안고 있던 청색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청색 OLED 발광 재료는 적색이나 녹색에 비해 수명이 짧고 효율도 낮아 패널 전체 수명을 결정짓는 병목 현상을 유발해왔습니다. M14는 더욱 효율적인 청색 발광층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약점을 완화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중수소를 삼원색 모드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가 색상이 더욱 균일하게 노화되도록 합니다. 이는 장기간 사용에도 색 틀어짐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주며 특히 색상 정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사진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Color on Encapsulation COE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이었던 원형 편광판은 외부 빛 반사를 줄여 명암비와 시인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 원리상 OLED 패널 자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버리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의 투과율은 이론적으로도 5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패널은 원하는 밝기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하게 구동되어야 했고 이는 결국 전력 소비 증가와 소자 열화 가속을 초래했습니다. COE 구조는 이 편광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편광판의 기능은 컬러 필터 CF와 블랙 픽셀 정의층, 블랙 PDL이라는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대체됩니다. 빛을 흡수하는 편광판이 없어지면서 빛의 투과율은 극적으로 향상되어 동일 전력 수준에서 최대 1.5배 더 밝은 화면을 구현하거나 동등한 밝기를 훨씬 낮은 전력 소비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용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색 영역이 확장되고 물리적인 필름층 하나가 줄어들어 디스플레이 모듈 전체가 얇아지면서 더욱 세련된 기기 설계에 기여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두께가 매우 중요한 갤럭시 Z 폴드 3 이후의 폴더블 기기에서 상용화되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COE의 성공적인 상용화는 블랙 PDL 재료의 성능이 편광판의 장점인 반사방지 특성을 그 단점 없이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두 기술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M14 제로 세트가 더욱 효율적으로 빛을 생성하는 엔진이라면
COE 구조는 그렇게 생성된 빛의 대부분을 손실 없이 패널 외부로 전달하는 고효율적인 트랜스미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결합은 야외에서의 뛰어난 시인성 및 HDR 콘텐츠 재생 시 전례 없는 수준의 피크 밝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적인 실내 사용 시 전력 소비를 극적으로 줄여 배터리 지속 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직사광선 아래에서의 화면 가시성 저하나 배터리 소모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시너지는 삼성의 유연한 성능 예산을 제공하여 최종 제품의 튜닝에 따라 밝기를 적당히 높이면서 배터리 지속 시간을 크게 늘리거나 혹은 배터리 지속 시간 향상은 적당히 유지하면서 기록적인 밝기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세계 최초로 M14 발광 재료와 LED라는 이름의 비편광 COE 기반 OLED 기술을 상업적으로 탑재한 스마트폰은 EQ15입니다.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는 6.85인치 2K 해상도, 144Hz 주사율이라는 기본 사양 외에도 피크 밝기 6000니트, 전체 화면 밝기 600니트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자랑합니다. 더욱이 비보랩스에서 수행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이전 세대 모델 EQ13과 비교하여 발광 효율이 40% 향상되고 소비 전력이 44% 감소하며 수명이 50% 연장된다고 주장됩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EQ15의 최종 제품 디스플레이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검토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는 주로 제조사의 발표 공시 사양 그리고 출시 전 유출 정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데이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제조사의 주장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의 벤치마크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전체 화면 밝기 600니트라는 지표는 현재까지의 어떤 플래그십 기기도 크게 능가하는 수치로 야외 실제 사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히 중요합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SDR 밝기가 200니트로 루머가 돌고 있고 갤럭시 S24, S25 울트라가 M13 패널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EQ15의 공시 사양은 현존하는 모든 경쟁 제품에 대해 세대적인 우위를 시사하며 이는 갤럭시 S26 울트라가 누릴 수 있는 경쟁상의 이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EQ15에 대한 기술 제공은 샘성 디스플레이에게 전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도 같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닌 주요 브랜드인 EQ의 기술을 선행 공급함으로써 삼성 디스플레이는 양산 체제를 확립하고 제조 공정을 세련화하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실세계에서의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삼성의 2026년 플래그십 제품 로드맵 전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한 기술적 계층화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M14 재료와 COE 구조를 결합한 완전한 패키지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위 모델인 갤럭시 S26 프로 및 S26 엣지는 9세대인 M13 재료 세트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은 울트라 모델과 시장의 다른 제품들 사이에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디스플레이 성능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나 구글의 픽셀 9 시리즈와 같은 경쟁사들이 우수한 M14 패널을 채택하더라도 밝기와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COE 구조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S26 울트라는 독자적인 클래스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그것과 동등하다는 시장의 인식을 뒤집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선제 공격으로서의 의미도 지닙니다. 삼성은 애플이 2027년 아이폰 20주년 기념 모델 아이폰 19 시리즈에서 COE 기술을 채택할 것이라는 루머에 앞서 자사의 일반 형태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먼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가장 큰 라이벌인과 동시에 삼성 디스플레이 SDC를 통해 최첨단 OLED 패널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사이기도 한 독특하고 복잡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 배반을 삼성은 N세대 대 N+1 세대 전략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SDC는 애플에게 최신 재료 세트 N세대, 즉 M14를 수천만 장 단위로 공급하며 막대한 계약을 이행합니다. 동시에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 MX는 차세대 구조적 혁신, N+1 세대 요소, 즉 COE를 자사의 플래그십 기기를 위해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역설적이면서도 공생적입니다. 애플의 M14 패널을 공급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수익이 SDC가 더욱 고도화된 M14 플러스 COE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비와 설비 투자를 직접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자사의 경쟁 제품이 갖게 될 주요 차별화 기능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도가 됩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독점성은 울트라라는 이름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프로나 엣지 모델과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프로슈머나 기술의 호가와 같은 요구 수준이 높은 사용자층에게 이러한 명확한 디스플레이의 우위는 아이폰 17 프로맥스가 아닌 S26 울트라를 선택할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높은 위험도 수반합니다. S26 프로 엣지 모델에 M13 재료를 탑재하고 반면에 애플의 모든 아이폰 17 시리즈에 M14를 공급한다는 결정은 자사의 준 플래그십 모델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인 아이폰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울트라 모델의 초프리미엄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그 아래 가격대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희생할 가능성을 내포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입니다. 이 신기술이 가져올 주요 이점은 탁월한 밝기 및 야외 시인성 획기적인 전력, 효율 향상된 색상 충실 도디스플레이 수명 연장 그리고 얇고 가벼운 디자인 실현입니다. 반면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높은 초기 생산 비용은 기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트레이드오프는 편광판을 제거함에 따른 화면 반사율 상승입니다. 이로 인해 밝은 환경에서는 검은색 부분이 회색빛을 띠는 검은색 뜨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성능은 새로운 반사 방지 코팅과 블랙 PDL이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COE 구조의 복잡한 다층 구조가 극단적인 각도에서 보았을 때의 색상 왜곡과 같은 시야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14의 장수명화는 큰 진보이지만 정적인 UI 요소에 의한 영구적인 이미지 잔상 번인의 위험은 완화될 뿐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COE의 가치 제한 중심에는 잠재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기술은 더 높은 밝기로 뛰어난 야외 시인성을 약속하지만 그 물리적인 주요 단점인 높은 반사율은 바로 그 밝은 야외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종 사용자 경험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신기술이 가져올 주요 이점 즉 배터리 지속시간 향상과 야외 시인성 개선은 모든 사용자의 일상적인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개선점이며 명확하고 정량화 가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예상되는 가격 상승과 이러한 업그레이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 사이의 균형입니다. 시장의 일부는 현재의 플래그십 디스플레이로 도충분히 좋다고 느끼고 있지만 울트라 라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해왔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진 촬영 미디어 소비 게임 앱 브라우징 등 모든 조작의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이므로 뛰어난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기기 전체의 경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용자층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바일 사진작가 하드코어 모바일 게이머 프로슈머 기술 애호가 그리고 야외에서의 전문직 및 현장 작업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은 단순한 기능 과시가 아닌 실세계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S26 울트라를 명실상부한 초프리미엄 카테고리에 위치시킬 것이지만 그 기술적 진보는 의도된 타겟 사용자층에게 그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클 것입니다. 이를 통해 S26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용자들에게 타협 없는 선택지로 명확하게 차별화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으로 M14 재료와 COE 구조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정의된 타겟 사용자에게 설득력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구매 대상이 될 것이며 2026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새로운 화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술적 우위를 선언하는 계산된 성명이며 삼성이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회귀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려는 명확한 전략의 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M14 재료와 COE 구조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실제 사용자 경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술 혁신입니다. 탁월한 밝기 전례 없는 전력 효율 그리고 강화된 내구성은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특히
야외 사용성과 배터리 지속시간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높아진 가격과 잠재적인 화면 반사율 등의 트레이드오프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혁신 은울트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초프리미엄 경험을 추구하는 특정 사용자층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통해 디스플레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용자들에게 타협 없는 선택지를 제공하며 2026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다룬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유익했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기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명이었습니다.